한국GM이 법정관리 신청 여부를 결정하는 시점을 모레까지 연장해 노사도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군산의 한 친환경 농산물 재배단지에 레미콘 공장이 추진돼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요강바위로 유명한 섬진강 장구목에 징검다리와 인공화단을 조성하는 공사가 시작돼 생태경관 훼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금연구역인 어린이공원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술판이 벌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아 어린이들이 내쫓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8시 뉴스입니다. 한국GM이 법정관리 신청 여부를 결정하는 시점을 모레까지 연장했습니다. 노사도 파국만은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 속에 모레까지 협상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첫 소식 송창용 기자입니다. 한국GM이 어젯밤 이사회를 열었지만 법정관리 신청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올해 오후 5시에 이사회를 개최해 법정관리 신청 안건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어제를 데드라인으로 정해 노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정관리를 신청하겠다고 공언했지만 한 발 물러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노사도 협상을 이어가기로 하고 오늘 다시 협상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사측은 노사 합의 타결 전에 군산공장 남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받겠다는 새로운 안을 제시했지만 노조는 군산공장 정상화를 요구하며 거부했습니다. 협상 결과에 따라 군산공장 폐쇄가 확정되거나 정상화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노사 협상이 결렬돼 회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사실상 추가 인력 구조조정은 물론이고 군산공장과 함께 부평 창원공장도 폐쇄 절차를 밟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노사는 모레까지 교섭을 계속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JTBC 뉴스 홍창용입니다. 군산의 한 친환경 농산물 재배단지에 레미콘 공장이 추진되자 농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곳 친환경 농산물이 군산 지역 학교 급식으로 공급되고 있어 학부모들마저 우려하고 있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10여 년 전에 친환경 재배단지로 지정받은 군산의 한 농촌 마을입니다. 한 업체가 지난 1월 이곳에 있는 벽돌 공장터에 레미콘 공장을 짓겠다며 군산시에 신청했습니다. 주민들은 레미콘 공장이 가동되면 폐수와 비산 먼지로 친환경 농산물이 오염될 수밖에 없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채소는 빨아들이는 나쁜 공기를 빨아들이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빨아들이다 보면 잎채소 같은 건 다 버려버립니다. 얘가. 수확도 안 나올 뿐더러 그 채소를 친환경으로 팔을 수가 없거든요. 마을에 있는 학교 급식 지원센터도 레미콘 공장 추진에 걱정이 큽니다. 이곳에서 공급받은 친환경 농산물이 학생들 식탁에 오르고 있어 학생 건강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오염된 식자재를 가지고 조리한 것들이 우리 아이들 입으로 들어간다는 것 자체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라는 것들이 학부모님들의 단호한 입장입니다. 군산시도 친환경 농산물 오염과 학생들의 피해를 우려해 레미콘 공장의 승인을 안고 있습니다. 업체는 레미콘 공장이 벽돌 공장보다 오염물질 배출이 적고 환경 관련 시설을 강화하면 문제될 게 없다며 전라북도에 행정심판을 신청했습니다. 다음 주 행정심판을 앞둔 가운데 마을 주민과 업체가 절대 물러설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어서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JTBC 뉴스 김진영입니다. 요강바위로 유명한 섬진강 장구목은 천혜의 경관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요강바위까지 이어지는 징검다리를 놓고 인공화단을 조성하는 공사가 시작되면서 생태경관을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수만 년 섬진강 고운 물결이 빚어낸 바위들이 아름다운 곳. 요강바위로 유명한 섬진강변에 중장비 소리가 요란합니다. 관광객들이 요강바위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징검다리를 놓는 공사가 한창입니다. 불삭기가 다녀간 자리는 온통 파헤쳐져 자연스럽게 형성됐던 숲풀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순창군은 이곳에 꽃창포와 물억새를 심을 예정입니다. 주위에 여러 숲들이 많은데 그걸 좀 정리를 하고 거기에 꽃창포를 심어서 보다 아름다운 자연을 만들면 많은 관광객이 더 찾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
주민들도 환경 정비가 필요했다며 반기고 있습니다. 청소가 제대로 안 돼요, 이 지역이. 그래가지고 막 지저분해가지고 흙 썩는 냄새가 나고 주민들도 불편했죠. 하지만 환경단체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존 가치가 높은 곳에 도로를 내고 다리를 놓는 곳도 모자라 인공 화단까지 조성하는 건 자연 경관을 해치는 일이라는 겁니다. 자연스러운 식생들이 안착이 된 곳을 일부러 원예용 초화유리들을 식재하는 부분들은 이 경관에도 맞지 않고 실제 큰 물이 졌을 때 쓸려 내려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전라북도가 생태관광을 육성한다며 지원하는 이 탐방길 조성 사업에는 9억 5천만 원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생태관광지 조성 사업이 오히려 생태를 해친다는 지적을 받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도심 속 어린이들이 뛰어놀 수 있도록 조성한 어린이 공원은 전주에만 100곳이 넘는데요. 금연구역인데도 담배를 피우거나 술판이 벌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아 어린이들이 내쫓기고 있습니다. 나금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의 한 어린이 공원입니다. 금연구역이라는 표지판이 붙어 있지만 한 남자가 태연하게 담배를 피웁니다. 공원 곳곳에는 담배꽁초들이 널려 있습니다. 제가 이 어린이 공원에서 직접 담배꽁초를 주워봤는데요. 불과 1분도 되지 않아 이렇게 수십여 개가 모였습니다. 하지만 단속의 손길은 제대로 미치지 않고 있습니다. 전주시에는 모두 127곳의 어린이 공원이 있지만 단속 건수는 2016년 41건, 지난해 44건에 그쳤습니다. 조례를 통해 부과하는 과태료 역시 5만 원에 불과합니다. 담배뿐만이 아닙니다. 대낮부터 술판이 벌어지는 어린이 공원도 있습니다. 현행법이나 조례로는 막을 수도 없습니다. 술을 마신다고는 시점으로는 제재가 없어요. 만약에 고성방가를 하든지 시끄러우면 경찰서에 신고를 해서 피해를 보는 건 결국 어린이들. 편하게 놀고 싶은데 그 어른들이 막 와가지고 막 그렇게 막 판 치고 있고 그렇게 해서 막 편하게 놀기도 힘들고 그냥 딴 데 가서 놀게 돼요. 부모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애들 상황에도 안 좋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2번 나올까 1번밖에 못 나오지 또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근데 우리 집은 애들을 아예 저는 저기 한 게 놀이터를 안 내보내지. 많은 예산을 들여 조성한 어린이 공원이 담배로 술로 얼룩지면서 어린이들이 밖으로 내쫓기고 있습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전북을 대표하는 중견서예가 백담 백종희가 전주에서 40년 서예 인생을 선보입니다. 가족의 사랑을 그리는 토끼 작가 송지호의 전시회도 열립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비상의 뜻처럼 글자들이 금방이라도 하늘로 날아오를 듯합니다. 춤출 무자는 날렵하게 춤을 춥니다. 40년 서예 인생에 깃든 예술혼이 작품마다 깊게 서려 있습니다. 한글 작품은 물론 한글의 조형과 한문이 만난 작품까지 백담의 향연을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다. 기운 생동이라고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고 희망을 주로 이제 상징하고 긍정적인 어떤 그런 내용들로 주로 어떻게 보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익살스러운 표정의 토끼 가족들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작가는 동화적인 상상력을 바탕으로 행복의 가치를 은유적으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절로 미소를 짓게 만드는 작품마다 묘한 매력이 넘칩니다. 행복 그리고 사랑 좀 편안하게 여기서 일상에서 느꼈던 그런 감정들을 다시 한번 정리도 하고 가족들의 사랑을 여기서 한껏 느끼고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조선의 3대 천재 화가 가운데 한 명인 우원 장승업, 흥선대원군 석파 이하응의 작품까지 먹의 농담만으로 그려낸 산수화와 사군자, 영모도 등 선인들의 먹의 향기가 가득합니다. 솔화랑이 꾸준히 선보이고 있는 귀한 미술품 특별전은 오는 27일까지 이어집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장수군수 후보 경선에서 그동안 논란이 됐던 이영숙 후보를 배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어젯밤 회의에서 이 후보 경선 배제 안건을 표결에 붙인 결과 참석위원 14명 가운데 과반인 8명이 찬성해 양성빈, 오재만, 장영수 후보만으로 경선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이영숙 후보 측은 당의 우대 대상인 여성이자 정치 신인인 후보를 의도적으로 표적 배제하고 같은 안건을 2차례 표결한 절차에도 심각한 하자가 있다며 재심을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의 시장 군수 공천 일정이 당초 계획보다 열흘가량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지금까지 도지사에 이어 14개 시군 가운데 7군데의 시장 군수 후보를 확정했으며 군산과 무주, 고창은 오는 23일과 24일에 경선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 5명이 경선을 치르는 김제와 정읍은 29일과 30일에 1차 경선, 다음 달 3일과 4일 2차 경선을 통해 후보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전주시와 대상그룹이 지난 79년에 철거된 전주시 중앙동의 미원탑을 복원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시는 대상그룹과 협의를 벌여 대상그룹이 설치 비용을 부담하고 유지 관리는 전주시가 맞는 조건으로 시내버스 승강장을 겸한 미원탑을 중앙동에 설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시는 지방선거가 끝나면 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을 맺고 구체적인 디자인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40년 된 익산 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의 윤곽이 잡혔습니다. 익산시는 용역 중간보고회를 갖고 오는 2021년까지 200억 원을 투입해 도로와 가로 등 공원 등 기반시설 조성 공사를 끝내 국가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익산 국가산단 재생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은 오는 9월에 마무리되며 내년부터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됩니다. 전북교육청이 발암물질로 알려진 라돈 기준치를 초과한 학교들에 대해 저감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화강암 집안대에 있거나 교실 바닥이 목재 재질인 학교에서 라돈 발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해당 학교에 우선적으로 라돈 저감 설비를 설치하고 앞으로 화강암지대에서 나온 건축 자재가 학교 공사에 쓰이지 않도록 성분 분석을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의 학교 실내 공기질 분석 결과 도내 19개 학교에서 라돈 농도가 기준치 이상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JTB 전주방송과 국제로타리 3670지구가 함께하는 제14회 초아의 봉사대상 시상식이 오늘 우석대학교에서 열렸습니다. 올해 초아의 봉사대상에는 해마다 연말이면 조용히 성금을 놓고 사라지는 노송동 얼굴 없는 천사와 기능올림픽 전라북도 동호회가 선정됐고 사회봉사 부문에서는 5,000시간이 넘는 봉사활동을 한 군산 자원봉사센터의 김영림 씨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건물 계단에서 괴한이 40대 여성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오늘 오후 4시쯤 전주시 완산구의 한 건물 계단에서 40대 여성을 한 남성이 흉기로 찌르고 달아났습니다. 이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졌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주변 CCTV를 분석하는 등 남성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전북은 오늘 무주의 낮 최고 기온이 31.7도를 기록하는 등 때이른 더위가 이어졌습니다. 내일은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한풀 꺾이겠습니다. 낮에 서해안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전 지역으로 확산된 뒤 오는 화요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낮부터 모레까지의 예상 강우량은 30에서 80mm입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0도에서 15도, 낮 최고 기온은 19도에서 22도가 예상됩니다. 오는 화요일 비가 그친 뒤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기온은 점차 오르겠습니다.